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늘은 브레이크가 걸리겠지, 오늘은 제발 브레이크가 걸리겠지, 이 기대감으로 미국 시장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락을 멈추게 할 브레이크가 없다. 이게 시장의 이제 가장 큰 리스크죠. 네, 보면은 시기적으로 지금 미국의 헤지펀드나 액티브한 펀드들이 1년 결산을 보통 11월에 하는데, 10월 말에서 11월에 이제 많이 하는데, 올해는 미리 거의 다 미리 다 팔 건 팔고 시장을 떠날 준비, 올해를 마무리할 준비, 이게 이제 가장 제가 봐서는 큰 수급의 문제인 거죠. 수급을 받쳐줄 만한 세력이 없다, 매력도 없다, 악재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호재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는 아주 전형적인 초약세 시장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GDP가 미국 같은 기업이 미국 같은 나라가 4.9%가 나온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어제도 계속 JP모건의 제미 다이먼은 현실적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침체가 걱정이 된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너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미국 FOMC 숫자만 보고 추론을 꼭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이던스로 보고 있는, 지표로 보고 있는 미국 FOMC의 발목을 꽉 잡아놓은 거죠. 미 정부는 예산 문제, 전쟁 문제, 인기 하락, 여러 가지 문제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 이러한 것들, 기업들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막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건 아니겠죠. 이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막 팔아채기고 연말로 가는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악재들이 다 나온 거죠. 엔비디아를 보니까 전 고점에서, 얼마 전에 고점에서 지금까지 약 16%, 17% 하락을 했죠. 이 정도면 뭐 크게 적게 하락한 폭인데, 한국의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156만 원에서 어제 62만 원, 61만 원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뭐 미국, 한국 할 거 없이 무서운 매물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피할 곳이 없는 상황,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웅덩이에서 수영할 때가 제일 두렵죠. 깊이를 알 수 없을 때, 깊이가 뭐 이건 20m, 30m 알면은 주의하면서 하면 되는데, 깊이를 알 수 없을 때, 자기가 발을 좀 디었을 때, 발이 닿지 않았을 때 그 공포감, 그 공포감이 지금 글로벌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단기 기술적 반등이라도 기대해보자. 그제 뭐 며칠 터졌으니까, 네, 초단기 기술적 반등. 어제 너무 많이 터졌죠.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많이 터진 시장이 한국 시장인데,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기대를 해보자. 하지만 또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은 무조건 윗꼬리 주의해야 될 상황인데, 피할 곳이 없고 뭔가 브레이크가 없고 뭔가 전략이 없는, 지금 파는 건 또 바보 같은 짓이에요. 네. 내가 팔면 항상 꼭대기 바닥일 것 같은 그 심리가 지금 계속 작용을 하는데 두렵습니다. 하지만 잘 이겨내야죠.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라고 했죠? 시간, 타임. 우린 견딜 수 있는 그 시간, 신이 주신 유일한 선물, 주식시장에서 이 주린이들이 가지는 마지막 무기가 견디는 타임이죠. 네. 그것을 기반으로 견디자. 그러면 반드시 본전 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식 투자 역사상 견디면 또 본전까지 옵니다. 좋은 종목들은. 이런 어떤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라 경험들을 가지고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미국 시장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73, 나스닥은 1.17, S&P 500은 마이너스 1.18. 뭐 그냥 하락이죠. 네, 대책 없는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3분기 GDP 속보치가 4.9가 나왔습니다. 예상은 4.7이었는데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 상승. 할 말이 없죠. 결국 FOMC가 긴축을 멈출 수 없는 그러한 요인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머리 아픕니다. 미국 주간 실업보험 신청 건수가 10,000 건이 증가해서 전주보다 21만 건까지 상승했는데, 이게 22만 건 이상으로 넘어가야죠. 이것도 기본으로 22만 건 이상 넘어가야 뭔가 문제가 있고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21만 건이면 낮는 숫자죠. 네. 미국 9월 내구재 수주도 전월비 4.7%나 상승하면서 예상 대비 큰 폭 상회를 했죠. 미국 9월 잠정주택 판매도 전월비 1.1%나 상승하면서 예상보다도 큰 폭 상회를 해서 모든 게 상회, 경제지표 모든 게 상회예요. 제이미 다이먼은 대체 뭘 본 거냐? 그다음 FOMC는 대체 또 뭘 숫자는 또 뭘 보고 나온 거냐? 이러한 그 갈등, 이러한 간극, 이 간극과 갈등의 논리적으로 일치가 안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즉 한쪽에서는 너무 경기가 좋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침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이게 대체 극과 극으로 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데 연말에 전혀 중간점이 찾아지지 않고 그것이 민낯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주식시장이다. 지금의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 다행스러운 것은 ECB가 기준금리를 4.5%로 그대로 올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10회 연속 인상 후에 첫 동결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BOE가 중동 위기에서 유가가 $250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 오늘 시장 지표에서 그나마 우리에게 위안을 준 건 WTI요. 금리죠. WTI는 2.18% 하락하며 83.53달러. 200달러 갈 수도 있죠. 네,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누가 지금은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우리를 위안케 했던 것은 미국 금리죠. 네, 2년짜리는 5.037, 8.42p 하락을 했습니다.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10년짜리 국채금리는 4.846, 11bp, 20년짜리는 10.6bp, 30년짜리는 10.4bp. 금리가 안정을 찾았는데 그 전만 해도 금리 때문에 모든 주식이 박살이 났는데 금리가 안정인데도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금리도 사람들이 포기를 한 거죠. 너무 이제 무뎌지는 거죠. 네. 경제지표의 핵심 경제지표인데 이것도 너무 많이 우리를 예리한 칼로 베기 때문에 이제는 한두 번 베도 무뎌지는 모습. 이제는 다른 모습, 구글과 같은 알파벳과 같은 그러한 실적 발표가 여전히 대체 3일째 나타나는 거죠. 네. 이러한 모습. 오늘 다행히 이제 아마존이 그나마 실적이 잘 나오면서 돌려 세우는데 이것도 오래 갈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존의 실적을 보면 예상 매출액은 1,415.3억 달러. 실적은 1,431억 달러 나온 거죠. EPS도 0.582달러가 목표 가이던스는 0.94달러. 아주 좋습니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EPS가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시간 내에서 제가 처음 봤던 3%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2.89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장내 정규장 시장에는 1.5% 하락을 했는데 시간 내에서는 2.89% 상승을 하며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그나마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No. 저는 no라고 봅니다. 네. 아마존은 시장의 핵심 종목이 아닙니다. 미국 달러는 0.1% 상승하며 또 강세로는 106.46이 달러 강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거죠. 네, WTI 이야기했고요. 네, 테슬라 한번 봅시다. 3.14% 하락. 이러다 200달러 깨지게 생겼어요. 테슬라가 200달러가 깨졌을 때 줍줍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줍줍을 예출 수 있을 것인가? 용기가 있을까? 또 돈이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테슬라 200달러, 엔비디아 400달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머리 아프죠? 네.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지만 저는 이제 줍줍 타임이다 보는 거죠. 네. 애플은 마이너스 2.46,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3.52, 일라인 딜리는 3.29, 뭐 모든 종목이 다 하락이죠. TSMC 0.23% 하락, 마이크론 텔레크놀로지 3.18% 하락, 메타 플랫폼스 마이너스 3.73, 비트코인은 1.67, 34,000. 지금 올해 시장에서 가장 인원은 비트코인이죠. 네, 비트코인입니다. 그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글로벌 전쟁이 일어나니까 비트코인의 위력이 확 드러나는 거죠. 거기에다가 실물 ETF를 만들어주지만이 그런 제도적인 그런 장점 이런 것들이 막 섞이면서 비트코인이 올해의 가장 큰 위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오늘은 뭐 짧지만 반등의 조건 대체 어떻게 해야 반등이 나타날 것인가? 기업 실적도 이제 아닌 거죠. 기업 실적도 더 이상 우리를 잡지 못하고 정부 정책도 없고 전쟁의 종식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지상군 투입이 된 것 같고 뭐 하나 유가
금리, 기업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반등의 조건에서 다 이탈한 상황, 전형적인 초약세의 모습, 장세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나마 우리에게 기대를 했던 반등의 조건은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는 거죠. 네. 항상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동굴, 저 멀리 동굴의 그 빛 하나를 찾는 거죠.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를 일주일간 1조 가까이 팔은 거죠. 네, 엄청나게 팔아제낍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오히려 일주일간 300억을 사요. 나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왜 사지? 뭘 산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습니다. 자, 증시 자금도 신용잔고도 거의 17조까지 오면서 바닥인 거죠. 네, 거의 다 왔다. 신용잔고 다 털릴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나마 시장에서 반등의 조건 중에 하나가 증시 자금 동향에서 신용잔고더라. 이것은 저희가 이야기를 해주시고 외국인들은 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또 코스닥을 좀 산다. 어제 보니까 에코프로 같은 데는 외국인이 사고 국내 기관이 사는 누가 파냐? 개인이 팔아요. 개인이 판다니까요. 네. 웃기죠. 네. 박순혁 선대인 어제 뭐 선대인 방송하고 뭐 땀나죠. 뭐 논리 같지 않은 논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술적인 200일선을 이제 무너뜨렸죠. 네, 200일선을 무너뜨렸는데 200일선을 무너뜨리다가 다시 다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네, 그렇지만 무너진 케이스도 많았다는 거죠. 네, 무너지고 생각보다도 뭐 무너지고 생각보다 이건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무너지고 더 관성에서 내려갔다 올라오죠. 무너지면 바로 올라오진 않지만 항상 200일선이 무너지면 바로 좀 시간이 경과될지 모르지만 다시 복귀는 하더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200일선 이탈이 이거는 악재이죠. 악재이지만 그 넘어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호재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장이 망가졌을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볼린저 밴드인데 다음 브레이크는 2299. 그렇죠. 2299. 네. 어제 종가가 2357이었는데 2300 정도면 브레이크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무너지면 2200까지도 가는 그러한 모습. 2300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어제 에코프로의 그 수급의 모습인데 외국인은 15만 주를 샀죠. 국내 기관 20만 주를 사고 그런데 주가는 10% 이상 빠졌다는 것은 국내 개인 투자들이 던졌다는 거죠. 네. 박순혁과 선대인의 설레발이 이제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연준이 뭔가 피벗, 내년에 금리를 내릴 만한 그 요건, 뭐가 필요하냐? 3분기 실적 시즌이 순항 중이다. 매크로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및 수요 둔화 우려를 언급을 하면서 혹시 연준의 피벗을 이야기할 가능성, 11월 FOMC에서 연준 신중한 접근 태도를 유지할 것 같다. 피봇을 위한 두 가지 조건, 추세 이하의 성장. 그런데 4.9가 나왔죠. 이 물건으로 갔습니다. 고용시장의 둔화, 뭐 이런 것들. 이 2번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대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CPI의 하락 이런 건데, 연준의 피봇도 거의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연준이 신중한 태도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11월에 12월 31일에서 11월 1일 사이에 열리는데 그 회의에서 연준이 신중하게 좀 접근한 태도, 겉은 매인데 속은 비둘기는 매둘기의 모습으로 좋은 발언 한 줄, 그 한 줄이 시장의 브레이크를 돌려 세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금요일인데 자관 또 한 대 두들겨 맞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다음 주 정도면 브레이크가 한번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연준에게 오히려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봤죠. 네, 미수 신용융자가 17조까지 내려왔다. 바닥이더라. 200일선을 이탈했다. 항상 이탈이 바닥이더라. 그 다음에 다 올라오더라. 그 다음에 연준의 매둘기적인 겉은 맨데 속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줄 가능성. 그 다음에 GDP는 이미 물 건너갔고 기업 실적 박살 났고 서울스 반항이었고 마지막으로 CPI나 그 다음에 고용이 좀 무너질 가능성, 이 지표들이 나와야 시장을 좀 브레이크를 걸어서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에는 뭐 크게
시장에서 브레이크를 세울 만한 그것은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결론 한번 봅시다. 내가 오늘 결론 쓰면서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그 머리 아픈, 대체 오늘도 참아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오늘이라도 꺾어야 되나? 이 고민을 30분 동안 한 거죠. 한 줄 쓰려고.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표현하면 어떻게 내가 결론을 내줘야 될지 한번 결론을 내겠으니 봅시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진행 중이다. 국내 주식시장은 전형적인 떨어진 칼날로 보여준다. 깊이가 알 수 없는 호수에서 수영하는 기분이다. 깊이를 알 수 없을 때 가장 공포스럽다는 거죠. 호재는 무조건 둔감하고 악재는 무조건 민감한 한 전형적인 초약세 시장의 특징이 나타나죠. 우선 브레이크가 존재하고 브레이크가 걸려야 거기서 좀 쉬면서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심지어는 그 브레이크가 부러지는 거죠. 네. 아마존, 알파벳 같은 종목들은 브레이크 역할도 못하면서 브레이크가 부러져 버렸죠. 어제 알파벳과 한국 2차 전지는 대표적으로 부러진 브레이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국채금리가 대폭 하락했다는 점은 그나마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이 정도죠. WTI도 추가로 하락하면서 위안은 좀 되고 있습니다. 주가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서서히 어필이 가능할 것 같고 기술적인 매수 수급도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하고 어쩔 수 없이 견디며 버티는 이렇게 두 가지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 견뎌야 되냐 버텨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 단순한 이 50대 50의 이 확률 홀짝의 확률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버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뾰족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뾰족한 그런 수가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배에 뚝심 힘을 딱 주고 뚝심 있게 버티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견딜 수 있는 시간의 가치, 미래 시간의 가치는 내 편이라는 거죠. 우리 주린이들 투자자들의 편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죠. 고통스럽지만 견디면 또 본전 옵니다. 여러분 주말입니다. 잘 견디고 봅시다. 미국에 뭔가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기도 한데 주말 내일 아침을 좀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내일 매달 하는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이 스터디 모임은 정말 멋져요. 전부 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제가 좋은 강사님들을 초대하고 그분들이 이제 재능 기부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그 바쁜 주말에 와서 무료로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또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공부합시다. 네. 공부해서 자기 내공 이 견디는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죠. 네. 견디는 근육이 주식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근육입니다. 이것은 훈련, practice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네, 버텨야 됩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입안이 다 허물었고 이 뺐다고 이야기했죠. 예, 이 스트레스로 이가 빠져서 이 뺐고 임플란트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 입안이 다 허물었어. 네, 허물었는데 비타민제도 먹고 뭐 잠을 깊게 못 자는 거죠. 네. 여러분들 건강 잃지 마시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내일 스터디 모임에 좀 오십시오. 네, 초대합니다. 스터디 모임에 참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카페 친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일요일 저녁 다음 주 전망해 봅시다. 힘내십시다. 화이팅!